네, 여러분 지금부터 와인 소믈리에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2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고대 그리스 와인에 대해 설명하라. 당시 점토를 구워서 만든 와인 저장 용기를 암포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 시기의 와인은 꿀, 향료, 양념 등을 첨가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장기 보관을 위해 바닷물을 혼합하기도 하였고, 고대 그리스에서 와인은 종교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폼페이는 당시 최고의 와인이 생산된 곳으로 고대의 보르도라 불리기도 했다. 자, 이게 오답이죠.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폼페이는 화산 폭발로 멸망한 도시입니다. 2번, 리즐링에 대해 설명하라. 서늘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리즐링은 사과 맛이 나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높은 산도가 단맛과 균형을 이룬다. 네, 리즐링은 독일의 알사스 지역, 프랑스의 알사스 지역, 좀 위쪽 지방 추운 지역에서 생산이 되죠. 리즐링 자체가 지닌 독특한 향으로 샤르도네에 비해 오크통 숙성의 장점이 별로 없다. 꽃과 과일 향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향과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대표적 산지로는 독일의 모젤, 오스트리아의 와차우, 프랑스의 알자스, 호주의 크레오밸리 등이 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에서는 웰시 리즐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게 오답입니다. 3번. 다음 중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포도 품종이 아닌 것은 네, 피노누아, 샤르도네, 가메, 샤슬라가 정답이고요. 네, 메를로가 부르고뉴 지방이 아니죠. 보르도 지방입니다. 네, 그래서 포도 품종 부르고뉴 지방의 포도 품종이 아닌 것은 메를로입니다. 4번. 야생 효모를 죽이기 위해서 발효 전에 머스트에 첨가하는 것은 자, 이거 1강에서도 나왔었죠. 네, 발효 전의 상태, 발효 전에 포도를 으깨 놓은 상태를 머스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첨가하는 것을 이산화 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1강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생 효모를 죽이기 위해 이산화황을 첨가하고 살균 작용을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라벨, 와인 라벨 보시면 와인 라벨 뒷면에 포도 원액과 무수 아황산이 들어가 있다고 나오는데 무수 아황산이 바로 이산화황입니다. 5번 샴페인의 양조 과정 중 코르크 밀봉 전에 와인의 감미 조정액을 채우는 과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와인의 양조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이 르미아주, 병돌리기죠. 병돌리기가 르미아주이고 병목에 모인 효모를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가 데고르 주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족한 와인 양을 채우는 과정을 도자주라고 합니다. 다음 각 나라의 스파클링 와인의 이름을 쓰시오. 네, 프랑스는 전체 스파클링 와인을 총칭하는 명칭을 백무세라고 했고, 네, 스페인은 까바, 독일은 섹트, 네, 이탈리아는 스푸만테죠. 네, 보기에 페를바인이라고 해서 이게 X입니다. 이탈리아는 스푸만테가 정답입니다. 7번 와인 양조 시 와인의 맛과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은 포도 품종입니다. 8번 프랑스 와인의 등급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네, 1번 밴드 더블 자, 테이블에서 가장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등급이죠. 밴드 더블은 항상 맛이 일정하며 가격이 저렴해 일상적인 식사에 많이 소비된다. 빈드베이는 빈드베이 와인은 원산지 지방 명칭을 가리키며 포도 품종과 헥타르당 생산량 제한 규정이 있다. AOC는 원산지 통제 명칭이며 포도 품종, 재배 방법, 단위당 수확 면적 등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와인 중 가장 높은 단계로서 품질 관리가 철저한 분류이죠.
자, VDQS 와인은 AOC와 비슷한 통제를 받으며 프랑스 와인의 50%를 차지한다. 네, 이게 오답이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네, VDQS는 약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호주 와인입니다. 호주 와인에 대해 설명하라. 네, 18세기 말 호주 와인의 역사가 시작돼서 1820년부터 와인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였다고 합니다. 품종을 상표에 표시하려면 주된 품종을 8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많은 와인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뉴사우스 웨일즈와 빅토리아 순이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뉴사우스 웨일즈 여기가 여기가 남호주인가요? 웨스턴, 네, 여기 남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남호주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뉴사우스 웨일즈와 빅토리아 순이다. 자, 그림에서는 이 지역이 좀 넓긴 한데요. 네, 실제로는 네, 사우스 여기가 가장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뉴사우스 웨일즈와 빅토리아는 이쪽 부분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품종이 섞여 있는 와인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함량이 많은 순으로 표시한다. 네, 오답은 네,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대를 잇는 가족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네, 이게 오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이트 와인 중 하나이며 가르가네의 트레비아노 품종을 30% 혼합해서 만드는 베네토의 DOC. 이 베네토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네, 베네토의 소아베 화이트 와인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베네토, 소아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네, 12번 양조용 포도에 대해 설명하라. 자, 양조용 포도란 식용 포도가 아니라 포도주를 담그기 위한 양조용 포도를 말하죠. 식용 포도에 비해 당도와 산도가 높다. 식용 포도보다 천연 효모의 양이 많이 들어있다. 네, 그래야 발효가 잘 되겠죠. 대표적인 양조용 포도 품종에는 까베르네 쇼비뇽, 메를로, 리즐링 등이 있다. 또 껍질이 두꺼워서 탄닌 성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답이죠. 양조용 포도는 알갱이가 작고 촘촘하며 껍질이 얇은 것이 특징이다가 오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샴페인의 양조법에서 침전물을 병목으로 모으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샴페인의 2차 발효 후에 침전물을 병목으로 모으기 위해서 병을 거꾸로 세워놓은 다음에 병 돌리기 하는 것을 보셨죠? 네, 그게 바로 르미아주입니다. 자, 다음 14번. 와인의 보관 방법에 대해 설명하라. 햇빛을 피해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맞죠? 코르크박에는 촉촉한 상태로 보관한다. 맞습니다. 외부의 공기가 병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맞고요. 진동이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보관할 때는 세워서 보관한다. 네, 오답이죠. 와인은 이렇게 항상 눕혀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음 포도나무 재배에 적합한 조건을 보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재배에 적합한 조건은 북방 30에서 50도. 자, 이것도 1강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평균 기온은 10에서 20도 정도. 그리고 배수가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일조 시간은 1250에서 1500시간 정도가 적합하고 강우량은 최소 1500ml 이상. 자, 이게 오답이죠. 강우량은 최소 400, 500에서 1000ml가 가장 적당합니다. 강우량이 최소 1500ml 이상이면은 네, 단맛이 거의 없겠죠. 네, 다음 스페인의 쉐리는 언제 주정 강화되는가? 자, 이것도 1강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쉐리는 발효가 끝난 후에 주정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완전히 끝난 후에
브랜디를 붓는 거고, 네, 포르투갈의 포틀은 발효 중간에 브랜디를 붓습니다. 17번 와인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보겠습니다. 와인 생산과 소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이집트 때부터이다. 프랑스는 그리스로부터 포도가 전파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와인의 바닷물이나 각종 향료를 혼합해서 마셨다. BC 6000년경 최초로 와인이 생산되었다.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로마로 와인이 전파되었다. 자, 이게 X죠. 자, 여기 보시면 네,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전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답입니다. 다음, 네, 프랑스 와인의 역사적 사건을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아키텐 지방, 지금의 여기 보르도 지역이죠. 보르도 지역, 아키텐 지방과 영국 섬들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보르도 와인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약 1152년부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다가 보르도에서 오이디움이라는 끔찍한 질병이 포도밭을 강타합니다. 184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이디움이라는 끔찍한 질병이 먼저 포도밭을 강타하고 그 뒤로 20년 정도 후에 다시 필록세라로 인한 와인 산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953년에 원산지 통제 명칭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아키텐 지방과 영국 섬들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고 보르도 와인 산업의 수출이 증가한 것이 제일 먼저. 자, 그 다음 오이디움입니다. 오이디움, 그 다음 필록세라, 그리고 그 다음 1950년에 원산지 통제 명칭이 탄생한 것이 순서대로입니다. 자, 다음 와인 리스트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작성하는 와인 목록은 무엇인가?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합니다. 아마 식전주로 가장 많이 사랑받는 것이 또 이제 스파클링 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0번 와인의 기본 미감에 있어서 단맛, 신맛, 쓴맛, 그리고 짠맛이 있는데 그 중에 쓴맛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네, 화이트 와인을 장기간 오크통에 보관하는 경우 쓴맛이 나오고 레드 와인의 양조 과정 중에 지나친 침용, 추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경우도 너무 많이 그 탄닌 성분이 나오면 쓴맛이 나올 수 있겠죠. 또 와인 양조 시 포도 껍질과 씨를 으깨는 과정에서 쓴맛이 나올 수 있고요. 가끔 서빙 온도가 와인 음용보다 차가울 때 네, 거의 익지 않은 청포도에서 나오는 설익은 탄닌 성분, 네, 이것이 네, 오답입니다. 자, 쓴맛의 원인이 지금 아닌 경우가 네, 아래에 익지 않은 청포도에서 나오는 설익은 탄닌 성분, 네, 이게 정답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쓴맛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21번. 아르헨티나의 와인 생산 지역. 네, 아르헨티나의 와인 생산 지역으로 멘도자, 산후안, 라리로하, 리오네그로라는 지역. 좀 생소하죠, 여러분? 네. 이런 지역이 나오고요. 이제 오답이 리오그란데 도술이라는 지역이 생산 지역이 아닌 것입니다. 자, 멘도자, 산후안, 라리로아, 리노레그로. 좀 어렵죠? 네. 자, 아르헨티나하고 칠레 이쪽이 좀 많이 어렵네요. 자, 다시 한번 아르헨티나의 와인 생산 지역 멘도자, 산후안, 라리로하, 리오네그로. 자, 이걸 여러분 눈에 좀 많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멘도자, 산후안, 라리로하, 리오네그로. 네, 눈에 많이 익혀두십시오. 다음 중 이탈리아의 DOC 및 DOCG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 네, 이 지역은 피에몬테입니다.
네, 여기 이탈리아에서 네, 여기가 아르헨티나네요. 네, 아르헨티나 지도고요. 참고로 그냥 보세요, 여러분. 아르헨티나하고 칠레 지도, 네, 남미 쪽에 있는 지도 제가 그려봤고요. 네, 이탈리아의 DOC 및 DOCG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피에몬테입니다. 요거는 왠지 꼭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도술, 네, 요거 X 제가 네, 틀린 답을 외우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게 좀 너무 어려우니까 만약에 리오그란데 도술이 나오면 이게 이제 오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탈리아의 DOC 및 DOCG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 피에몬테이고요. 자, 와인의 미각 테스팅할 때 와인을 마시면 처음 느껴지는 맛은 어떤 맛인가? 네, 오랜만에 혀의 구조를 봤습니다. 이 아랫부분이죠. 단맛입니다. 와인의 미각 테스팅할 때 가장 처음 느껴지는 맛, 단맛입니다. 네, 다음 볼게요. 다음 중 고급 샴페인의 기준은 포도에서 즙을 찰 때 첫 번째 나오는 주스만 사용할 것. 그죠? 우리 주스도 왜 처음에 나오는 게 제일 맛있죠? 여러분? 두 번째, 병에서 오랫동안 숙성시킬 것. 세 번째, 빈티지가 표시된 샴페인. 네 번째, 당도는 거의 없으며 약간의 산미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네, 이게 좀 고급 샴페인이고 글라스에 채웠을 때 거품의 크기가 오늘 수업했었죠, 여러분. 거품의 크기가 작아야죠. 크기가 작고 거품이 올라오는 시간이 지속되는 것이 네, 고급 샴페인이 되겠죠. 다음 에그리빠주란 무엇인가? 에그리빠주란 발효 과정을 거치기 전에 포도송이에서 가지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기 전에 포도송이에서 가지를 제거하는 과정을 에그리빠주입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서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주인공들이 포도 생산하고 난 다음에 가지를 제거하는 것 가지고 그 형제들이 논의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다음 있습니다. 네. 자, 뉴질랜드 나왔습니다. 뉴질랜드의 와인 산지와 포도 품종을 연결하라. 네. 뉴질랜드의 와인 산지와 포도 품종을 연결하라. 말보로는 이게 뉴질랜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 남섬하고 북섬이죠. 남섬하고 북섬인데 말보로 지역이 소비뇽 블랑. 그다음에 호크스베이라는 지역에서 까베르네 쇼비뇽과 메를로를 생산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틴보로 지역에서 피노누아르, 그리고 넬슨 지역에서 쇼비뇽 블랑과 샤르도네를 하고요. 자, 오답이 뭐냐면 오답이 센트럴 부타고 그래서 메를로, 네, 이게 오답이네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눈에 익혀주세요. 말보로, 소비뇽 블랑, 호스크베이, 카베르네 쇼비뇽, 메를로, 마틴보로, 피노누아, 넬슨이 쇼비뇽 블랑, 샤르도네. 그리고 센트럴 오타하고 메를로가 오답입니다. 다음, 레드와인의 색을 결정하는 성분은 무엇인가? 예, 이거는 안토시안 성분이죠. 여러분들 블루베리에 있는 거. 블루베리 안토시안이 최근에 건강에 좋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안토시안이 많은 블루베리가 뭐 세계 건강식품 10대 건강식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28번 필록세라를 설명하라. 네, 미국 동부가 원생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포도들은 필록세라를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저항력, 면역력이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64년에 프랑스의 가드 지방에 이 필록세라가 처음 출현하게 되고 녹황색의 약 1mm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인데 포도나무 뿌리에 즙을 흡착해서 고사시키는 치명적인 해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필록세라를 이기기 위해서
미국 품종을 대목으로 사용해서 겨우겨우 이제 프랑스의 포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포도나무들은 이미 면역력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프랑스 품종을 대목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네, 미국 품종을 가지치기 하듯이 대목으로 사용해서 겨우겨우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답은 프랑스 품종을 대목으로 사용했다가 X가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프랑스 와인 생산 지역에서 최고 등급의 와인끼리 짝지은 것은? 그래서 제가 정답만 놨는데요. 네, 샤또 디겜과 샤또 오존입니다. 네, 프랑스 와인 지역에서 최고 등급의 와인, 샤또 디겜, 샤또 오존. 자, 다음 뉴질랜드 포도산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건조하고 내륙성 기후를 보이는 지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기도 한 포도밭은 센트럴 오타고이다. 뉴질랜드는 해양성 기후이지만 오클랜드 주위의 북부 지역은 아열대 기후의 특징을 보인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포도산지는 사우스 아일랜드 북동쪽에 위치한 말보로이다. 뉴질랜드에서 와인을 생산하는 곳은 위도 35도와 44도 선에 위치해 있다. 뉴질랜드의 포도산지는 높은 고도에 위치해 있고 구름이 가리고 있어서 기후는 서늘하다. 자, 이게 오답입니다. 31번. 루아르밸리의 4개 산지는 루아르밸리의 4개의 산지가 센트르, 트르네오, 앙주, 낭뜨 요 4개 지역이고요. 낭뜨 소메 이 지역이 오답입니다. 네. 자, 32번. 쉐리 와인에 사용되는 포도 품종은 팔로미노라는 품종입니다. 쉐리 와인에 사용되는 품종은 팔로미노라는 품종입니다.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레스토랑인데요.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와인, 그 다음에 뭐 100개 이상의 여러 종류의 와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레스토랑과 레스토랑을 스튜어드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좀 문의를 해놨어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요거는 제가 문의를 해놨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눈에 익혀두세요. 레스토랑인데 좋은 와인과 또 100개 이상 종류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튜어드가 뜻이 원래는 그 집사라는 뜻이거든요. 네, 집사라는 뜻. 이런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서빙하기도 하는 그런 레스토랑을 스튜어드 자체는 집사를 의미합니다. 집사. 요거는 제가 문의를 해놨으니까요. 답이 오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34번. 그리스 와인 무역에서 와인을 수출할 때 사용했던 저장 용기인 암포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1번에서 암포라 나왔었죠? 암포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암포라는 와인뿐 아니라 오일, 올리브, 곡물에도 널리 사용되었다. 2번. 외형은 바닥이 뾰족하고 몸통은 위로 갈수록 넓어지며 2개의 손잡이가 있다. 암포라는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고요. 포도주용은 약 39리터가 표준 크기,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39리터면 굉장히 크죠? 네, 암포라의 용량은 대부분 2, 3리터로 한 사람이 운반하기 적당한 크기다. X입니다. 이거보다는 크기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자, 호주의 라벨 표기법에 대해 설명하라. 네, 호주는 1990년도 빈티지 표시를 시작해서 LIP를 통해 표시 권한을 구정하고 있고요. 라벨의 품종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 포도 품종 8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BIN이라는 단어는 와인병을 저장하고 있는 지하 저장소를 말하고 숫자는 와인에 사용되는 포도 품종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맞는 설명이고요. LIP는 포도 품종과 프랑스의 AOC와 똑같은 규정이다가 오답입니다. 다음 보르도의 화이트 와인 품종은 네, 위니블랑, 세미용, 쇼비뇽 블랑, 미스카델, 콜롱바르, 메를로, 블랑 등이 있고요. 네, 리즐링과 샤르도네가 오답이죠. 여러분 리즐링은 어느 지역이에요? 리즐링은 알사스 지역, 샤도네는 어느 지역이죠? 네, 부르고뉴 지역이죠. 두 개가 오답입니다. 다음 독일 와인 라벨에서 슈페트레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슈페트레제라는 용어가 뜻하는 것은 바로 늦게 수확한 포도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늦게 수확한 포도로 만들어졌다. 더 늦게 사용한 거는 트로켄베렌 아우스페트레제 다음에 더 늦게 수확한 포도도 있어요. 그게 바로 귀부 포도죠. 그러니까 포도를 늦게 수확하면 수확할수록 어때요? 단맛이 더 강해지죠. 38번 와인의 건강에 대한 효과 중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심혈관계,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 그래서 와인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고 있죠. 다음 스페인 와인의 등급입니다. 스페인 와인의 등급은 역시 이제 프랑스 와인의 등급을 좀 많이 모방을 했죠. DOC가 가장 높은 등급이고, 네, 그 다음에 DO, 그 다음에 비노드 띠에라, 비노드 메사. 좀 비슷하죠? 빈드 베이, 빈드 따브라고 조금 비슷하죠? 네, 제일 높은 등급이 DOC하고 DO 등급입니다. 다음 와인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포도 품종들은 어떤 종에 속하는가? 네, 비티스 비니페라라는 그런 이제 품종 어떤 종이냐고죠? 종. 네, 어떤 종. 비티스 비니페라. 네, 비티스 비니페라라는 그런 종에 속한다고 합니다. 비티스 비니페라. 다음 독일 와인의 등급 표시에 있어서 최상급을 의미하는 등급은 뀨엠페죠. 네, 프랑스의 AOC를 따라서 만든 뀨엠페입니다. 42번 와인 서비스 온도를 가장 낮게 해서 제공해야 할 와인의 종류는 네, 스파클링 와인이죠. 가장 차게 해서 마시는 게 좋겠죠. 옆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얼음에 담가서 마시는 것이 가장 시원하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페인 와인의 등급 중에서 네, 오답으로 나온 것도 소개를 해드리면요. 비노디 끄리안자. 네, 이게 좀 오답으로 나왔네요. 네, 여러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와인의 등급. 네,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좀 정답이 좀 어려우니까 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오답도 좀 눈에 익혀 두셨다가 네, 잘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비노드 끄리안자가 오답입니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미국 와인의 등급이네요. 네, 미국 와인의 등급. 자, 미국 와인의 등급. 해당 AVA에서 생산된 포도를 85% 이상 사용해야 AVA 명칭 통제가 가능하다. 자, 이거는 이제 미국의 또 규정이죠. 자, 메리티지 와인, 제너릭 와인, 그다음에 버라이어탈 이렇게 와인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어요. 네, 미국 와인에서는 세 개 다시 네, 메리티지 와인, 제너릭 와인, 버라이어탈 와인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ABA에서 생산된 포도를 85% 이상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메리티지 와인은 주품종이 75% 이하인 최고급 와인으로 와인
테이블 와인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품종을 수확연도 재배 지역에 제한 없이 블렌딩한 제너릭 와인. 제너릭 와인은 이제 블렌딩 와인이고요. 블렌딩 와인이고 고급 품종인 버라이어탈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1978년에 포도 재배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ABA 제도를 도입했지만 보통 와인 라벨에는 등급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ABA를 통해 재배 방법, 생산 방법, 품종에 대한 규정을 해서 와인의 품질 등급을 지정하고 있다. 네, 이게 오답입니다. 이게 네, 오답입니다. 네, 오답입니다. 다음 44번. 자, 부르고뉴. 네, 부르고뉴의 레드 와인이 아닌 것이죠. 네, 부르고뉴의 레드 와인이 아닌 것, 게메, 피노누아, 샤도네, 그다음에 알리고테가 있고요. 네, 정답은 까베르네 쇼비뇽이네요. 까베르네 쇼비뇽이 뭐죠, 여러분? 까베르네 쇼비뇽은 부르고뉴가 아니죠. 네, 부르고뉴가 아니라 보르도의 레드 와인입니다. 자, 샤도네도 청포도인데 여기서 이 샤도네를 지워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문항이 나오면요. 요거는 제가 협회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놓겠습니다. 샤도네가 좀 나온 게 이거 문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45번. 로제 당주에 사용되는 루아르 지역의 품종은 네, 로제 와인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루아르 지역의 품종은 네, 그롤로라고 합니다. 네, 그롤로. 자, 다음 46번. 디켄팅은 침전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네, 디켄팅은 침전물을 제거하는 과정. From a bottle of wine. 네, 와인에서 침전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디켄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removing the sediment. 네. 네, 디켄팅이 무엇이냐? 디켄팅이란 와인 병에서 침전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47번. 보트리티스 시네리아로 생기는 것은 노블랏, 네, 귀부 와인이죠. 네, 이거 균이죠. 네, 균으로 인해 생기는 것은 귀부 와인입니다. 48번. for most wine, 대부분의 와인에서 바틀링이란 병입하는 것은 추수 후에 언제 한다? 네, 봄에 한다. 네, 바틀링은 봄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49번. 아이스는 should be placed in a glass with an ice scoop. 네, 아이스는 어디에 있어야 돼? 아이스 스쿱으로 이제 아이스 스쿱이 있어야 같이 사용하죠. 아이스 스쿱은 아이스를 이렇게 푸는 거죠. 아이스 스쿱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푸는 주걱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다음 50번. 토양과 대표적인 지역의 연결이 맞지 않는 것인데요. 네. 포무롤은 진흙 토양이고 부르고뉴는 석회암, 네, 보졸레 지역은 화강암, 쌍파뉴 지역은 백악질이라고 하고요. 피에몬테 지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피에몬테 지역은 석회질로 되어 있는데 피에몬테 지역을 자갈이라고 표시했을 경우 이게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포무롤은 진흙토양, 부르고뉴는 석회암, 보졸레 지역은 화강암, 쌍파뉴 지역은 백악질인데 피에몬테 지역도 석회질이다. 피에몬테 지역이 자갈로 표시되어 있으면 네,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보르도의 그랑크리 와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인데요. 네, 샤토 팔메르는
19세기 전반기 빨메르 장군에 의해 만들어진 샤또이다. 샤또 무통 로칠드는 매년 예술가의 작품으로 라벨을 만들고 있다. 샤또 딸보 포도원의 이름은 딸보 총사령관에서 비롯되었다. 네, 샤또 마고는 유일하게 마을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랑크리 와인이다. 샤또 라띠르는 1855년 레드와인으로 매독지역 웨이 와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등급을 받은 와인이다. 이게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다음 중 적포도 품종이 아닌 것은 좀 여러분 좀 생소한 품종이 많이 나왔어요. 네, 푸티베르도, 바르베라, 알레아티코, 말바지아, 네라 이렇게 좀 처음 들어보는 그런 품종이 나왔죠. 네, 물산느가 네, 오답입니다. 53번. 보르도 지역에서는 지역별 등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다음 보기 중 등급이 비공식적이고 관습적인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그래서 다 여러분들 아는 지역이죠. 메독, 생테밀리옹, 포므롤, 그라브, 뽀약 다 아는 지역인데요. 그 중에서 공식이 등급이 비공식적이고 관습적인 등급으로 운영되는 지역은 포므롤 지역이 되겠습니다. 54번. 다음 중 프랑스의 꼬뜨드니 지역, 부르고뉴 안에 또 꼬뜨드니 지역이 있죠. 꼬뜨드니 지역 안에 7개 마을로 또 세분화할 수 있는데 그 7개 마을에 속하지 않는 것이 어디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생, 주브르 상베르땡, 샹볼 위즈니, 리생 조르주가 있고요. 볼레가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2강에 1강에서 봤던 그런 문항들도 있었고요. 생소한 문항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